숙박업을 시작하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초반에? 5억이면 이거 할 수 있어요. 10억이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걸 원하셨죠. 숙박업은 아주 소자본 창업은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자산을 하나를 보유를 해야 되고, 이 보유한 자산을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정말 핵심 모텔 밀집 지역에 있는 모텔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야놀자우겠다를 안 한다? 저는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매입 전에 대표님을 찾아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우시계 김준하입니다. 오늘 제가 왜 불렀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왜 부르신 거예요? 저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하고 싶어서 숙박업 예비 투자자? 오.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고민해 보다가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려고. 긴장되네요, 갑자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숙박업을 시작하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초반에? 내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하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숙박업은 아주 소자본 창업은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자산을 하나를 보유를 해야 되고, 이 보유한 자산을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구도인데, 결국은 이 자산을 매입하는 비용과 내가 리모델링 등의 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의 문제잖아요. 최근에 더유식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낡은 모텔을 리모델링을 해서 밸류에드하는 전략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는 보통 최소한 7, 8억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 8억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간 사업은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사업입니다. 우리 숙박업에서 가장 큰 고정비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사실 인건비예요. 전통적인 모텔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비용은 광고비입니다. 네,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적어도 60%, 70%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비도 선 지출이 되어야 돼요. 특히 광고비 같은 경우는요, 동일 상권에서 30객실이냐 50객실이냐에 따라서 광고비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똑같은 상권에서 똑같은 광고비를 내고 20객실을 운영하는 것보단 당연히 40객실을 운영할 때 광고의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소형 모텔이 최근에 막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사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그래요. 너무 작은 금액으로 무리해서 숙박업을 하려고 하면 그게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충분한 구도에 대한 고민을 한 이후에 내가 가진 현금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운데요? 5억이면 이거 할 수 있어요. 10억이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걸 원하셨죠. 쪽집게처럼 집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금 흐름을 낼 수 없으면 숙박업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규모와 충분히 토지로서도 제 가치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몇 객실부터 수익이 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내가 투자자로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오토로 돌리거나 위탁 운영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30객실 이상은 돼야 효율적인 투자 수익 구조가 나오는 편이에요. 다만 객실당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객실당 매출이 높으면 적은 객실 수에서도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스테이 패스포트 브랜드가 있죠. 사실 객실 수가 10개도 안 됩니다. 저희 유성의 패스포트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요, 10객실로 매출이 6천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 드는지 아세요? 영원히 듭니다. 100% 무인관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은 객실이어도 저희가 높은 매출을 내면서 동시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100% 무인화된 솔루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력을 풀 세팅하는 구조에서는 30객실 이상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객단가가 높을수록 객실 수가 적어도 괜찮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사실상 더유식이 갖고 있는 무인관제 솔루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객실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이즈의 물건에서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 기획을 하고요, 그 운영 기획에 맞는 공간 기획을 해서 이 공간 기획에 맞는 마케팅을 돌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면 결국은 모든 자산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 궁금한 게 솔루션을 막 주시잖아요. 그게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 솔루션이?
저희가 지금 전국에 누적으로 25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IT 솔루션이 들어간 업장만 해도 1000개가 넘어가고 있고, 누적된 여러 가지 운영 데이터와 매출 데이터, 그 밖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매출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실 매출 추정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측이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획이라고 생각하면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모텔의 공간 기획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운영 기획입니다. 이 상권에서 공급은 누구고, 내가 가진 물건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운영에 대한 기획을 어떻게 할 거고, 이 운영 기획이 나오게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렇게 사실 처음부터 스타트가 되어야 돼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방식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부동산 좋네? 사요. 인테리어 예쁘게 해야지? 인테리어 해요. 운영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마케팅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가 삐그덕되면 모든 게 망가지고, 그러니 영업을 중단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상태에서 저희한테 위탁 운영 문의가 들어오는데 무인으로 운영할 수 없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사람을 넣으면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고, 이런 케이스가 최근에 너무 많았어요. 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너무 반가운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계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이나 회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물건마다 너무 다른데요. 제가 이걸 정답처럼 딱 집어서 말하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텔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의 니즈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사실 그 니즈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예를 들면 모텔이란 건 좋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 수익률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게 모텔의 장점이거든요. 다만 예쁘게만 만들면 돼, 난 감성 숙소를 만들어서 엄청 잘 팔릴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PD님은 월세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살 때와 강북의 꼬마 빌딩을 살 때 어디가 월세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강북이죠. 당연히 강북이죠.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지역은 수익률이 낮습니다. 더 낮은 수익률에도 사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모텔도 똑같아요. 결국은 내가 핵심 지역에 좋은 토지를 사게 되면 아무리 내가 잘 운영을 해도 자산 가치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양자택일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땅을 가질 거냐? 아니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거냐.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걸 너무 양자택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이에요.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걸 굳이 사서 숙박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땅 투자 개념을 갖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상의 수익은 나와야 돼. 그런 기준을 수립을 하려면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면 많은 케이스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시장 상황을 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입한 분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부동산이 뭐 감정가보다 싼데 서울에 있는 상업지역이야? 그럼 모르겠지,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상업지역 토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디테일한 운영에 대한 기획과 내가 직원이 그만뒀을 때 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매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매입 전에 대표님을 찾아가면 될까요? 작년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매입을 원할 때 저희가 컨설팅하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물건을 사갖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나 이제 사왔고 내가 운영할 거니까 아늑 브랜드로 시공 좀 해주세요 라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미 드랍을 하고 제꼈던 물건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비스의 라인업을 좀 더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더유식에 많은 뛰어난 인재분들이 계시고 다양한 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니즈가 있으시건 더유식을 찾아주시면 대부분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더유식을 찾아라.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업주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네. 모텔 업주가 되셨으면 이미 자산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OTA는 야놀자랑 여기어 때만 사용을 해도 돼요? 그것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야놀자랑 여기어 때만 사용해도 되냐? 사용해도 되죠. 그럼 야놀자랑 여기어 때를 사용 안 해도 되냐?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놀자랑 여기어 때를 사용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네이버 마케팅을 할 거야, 난 인스타 마케팅을 할 거야. 물론 좋은 방식이에요. 문제는 지역이나 물건이나 내 타겟 고객이나 어떤 자산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정말 많고 OCC가 180%, 190%씩 나오는 정말 핵심 모텔 밀집 지역에 있는 모텔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야놀자 여기어 때를 안 한다? 저는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광고비는 플랫폼당 정말 좋은 상권이라고 했을 때 한 300, 400을 내요.
매출은 거기서 6천, 7천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광고비 600을 아꼈을 때 매출이 얼마가 빠질 거냐? 3, 4천씩 빠질 거예요. 이 6, 700의 광고비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채우겠다? 절대로 6, 7천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 상권에 이 상품에 적합한 OTA 세팅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야놀자 여기어때만으로 내가 부족할 것 같다? 당연히 에어비앤비, 네이버, 아고다,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이런 OTA는 많이 쓰면 쓸수록 결국은 매출원이 늘어나요. 다만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PD님은 지금 오후 6시인데 8시에 숙소를 예약해야 돼요. 뭘로 예약하세요? 야놀자. 그쵸, 야놀자나 여기어때 예약하시죠. 그러면 한 달 후에 내가 호캉스를 가고 싶어요. 뭘로 예약하세요? 아고다. 그쵸,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이런 해외 OTA를 또 많이 활용을 해요. 즉시 방문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예약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국내 고객이든 해외 관광객이건 미리 예약을 하는 수요가 많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고객의 니즈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OTA에 노출하는 방식이나 심지어 사진을 찍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더유식은 당연히 이런 해외 OTA 마케팅팀, 국내 OTA 마케팅팀 이것들을 다 관할하는 별도의 팀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30개, 40개 OTA를 모든 업장에서 활용을 해요. 하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제대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이것들을 다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일단 내가 가진 프로덕트의 장점을 이해하고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OTA 몇 개만 잘 활용하시면 사실 영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뭐예요? PD님은 리모델링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디자인이. 그쵸,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낡은 모텔을 사서 리모델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설비예요. 대부분의 모텔 매입자분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순서를 정할 때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내내 고생을 하세요. 왜냐면 모텔 건물은 20년, 30년이 됐고 설비는 너무너무 낡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놨을 때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출 하락이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무난하고 부르고 없고 감가가 덜한 그런 디자인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안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 3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꼭 3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매출이 안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 기본적으로 모텔이라 하면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스테이와 다른 사업이거든요. 경기가 악화가 됐을 때 펜션이라든지 관광지에 있는 관광 호텔이라든지 값비싼 스테이들은요 매출이 고꾸라집니다. 하지만 모텔은 어떻게 보면 필수제에 가까워요.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연인들이 데이트를 안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상품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변동에는 영향이 훨씬 덜한 게 이 모텔 사업이에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을 갖춰 놓으면 어느 정도의 매출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매출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잘못된 입지에 선정이 되었거나 입지는 좋지만 잘못된 상품이 공급이 되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마케팅 채널이 잘못됐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모텔을 내가 야놀자 여기어때를 안 쓰고 네이버 마케팅을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입지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 제대로 된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매출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 모텔 비즈니스예요. 다만 여기까지 갔을 때도 서비스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응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 더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비용이 많아지면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IT 솔루션 그리고 무인 관제 기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잘 활용을 해야 좋은 매출과 좋은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굳이 저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많은 재산을 투입을 하는 투자고 여러분들도 충분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많은 밸류체인들이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피디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더유식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더유식의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